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2단 수강생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수는 석점에 덤 30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바둑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따라가 볼게요. 소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걸치고 나서 기본 정석이 만들어진 후 날일자 걸침하고 한 칸을 띄어서 하변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둘 경우에는 싸움이 급하게 벌어지면서 좀 실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한 칸으로 지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깨지품을 통해서 계속 하변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흑은 한 번 더 손을 빼서 집을 지키는 전형적인 실리와 세력의 바둑으로 짜이게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가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변부터 건드려 갔습니다. 자, 여기서 정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젖히고 붙이는 거, 그리고 그냥 삼삼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실전에 젖히는 수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삼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래로 맞고 넘어갈 때 연결하고 여길 내리게 되면은 우변 쪽에 있는 흑돌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전에는 젖히고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도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옛날에는 막는 수가 많이 나왔고 최근엔 느는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길 막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단수를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끊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바로 끊는 수는 양단수를 허용해서 이거는 흑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2와 4도 죽고 백의 모양도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때는 막을 때 단수 치고 단수를 쳐야 양단수를 보강할 수 있고요. 나갈 때 그냥 연결하는 거는 또 단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게 되면 백돌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찔러 넣는 게 포인트고 연결했을 때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단수 한 번 치고 연결. 아래로 잡으러 가는 건 축으로 죽죠. 그래서 흑도 여기선 한 칸으로 약점을 지켜야 하고 그때 백은 1을 제압해 둬야 합니다. 여기서 흑의 다음 한 수는 호구를 쳐서 뒤로 받아놓게 만들어 놓고 밑에 활용까지 한 뒤에 느는 것까지가 정석인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옛날에는 종종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들여다보는 자리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다음에 끝내기 상으로도 이런 자리 붙이고 나서 뭐 이런 약점들을 노린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비슷한 선택을 하였는데 지금과 같은 선택보다는 이때는 여길 늘고 나서 단수 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위쪽으로 단수 칠 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맞게 되면은 단수를 쳤을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단수 치는 게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여기서 약점이 남아 있기는 해요. 다른 데를 뒀는데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찌르고 끊으면 두 점이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는 죽어도 된다고 봤어요. 왜? 여기를 올렸을 때 다음으로 남아있는 활용 수단이 기분이 좋다라고 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두 점을 죽어도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때 흑의 대처가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흑이라면은 어떻게 두실 것 같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변으로 들어가는 거 선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백이 날일자 걸침을 했는데 저기는 백돌은 한 개, 흑돌은 두 개니까 공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위쪽을 공격한다면 붙여서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벌릴 자리를 두 칸 정도로 해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싸움을 만들어 가는 거는 이 싸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돌의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이고 두 칸을 뛴다면 백도 중앙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상변에서는 2와 4는 집을 벌지 못하죠. 1과 3은 집을 벌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붙이고 3, 3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지켜줘도 돼요. 그냥 지켜줘도 당장에 조금 손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엄청난 이득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고 타결을 했다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전에 단수 치는 선택을 하는데 너무 느린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흑이 이미 10의 강을 가지고 있어요. 10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에 여기를 두 번 빵 때림을 했는데 10에서 한 20 정도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올라간 거죠. 반대로 백돌 한 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백돌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한 돌이죠.
그런데 약한도를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두 칸을 띄워 놓으면 어때 보이시나요? 안정적이죠. 강해졌죠. 그러면 0에서 10이 된 거거든요. 흙이 여길 때려 먹은 건 2배의 가치가 있다면은 100이 지킨 거는 거의 10배 가까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중복, 100은 안정. 이렇게 되면은 바둑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돌과 필요하지 않은 돌을 잘 판단하는 것도 바둑에서 좋은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늘모로 이제 남아있는 우상의 약점을 보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변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상대방이 모양을 크게 넓혔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위에 나의 강한 돌이 있는가? 두 번째, 상대편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벌릴 자리가 남아 있는가? 저는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게 여기 날일자 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수는 일단 옆으로 벌릴 수 있는 자리 남아있죠. 그리고 옆으로 공격했을 때 중앙으로 도망가면 오른쪽 흑돌 강한 돌이랑 만나지죠. 그리고 나중에 타개를 하고 나서 붙이는 백돌의 약점 노릴 수 있죠. 3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수이고 백도 여기서는 바로 싸움을 만들기보단 처음엔 지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벌리는 거예요. 중앙으로 공격을 하면 그때 아래로 막아서 안형이 벌써 만들어지죠. 중앙으로 포위하는 거 물론 고수랑 둘 때는 좀 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날일자만 가도 충분히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게 부담스럽다면 수읽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전에는 하변 자체를 아예 들어간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우변 쪽이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켰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백돌이 점점 더 깊어지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오른쪽 흑돌의 강함은 없어졌어요. 백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왼쪽 흑돌의 강함, 그리고 간격, 그리고 약점. 저는 그 모든 걸 충족하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벌림 자리를 뺏고 중앙으로 나갈 때 쫓아가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쫓아온다고 해도 한 칸으로 도망가고 계속 공격을 들어온다고 해도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는 자리가 남아있죠. 잡으러 가려면 이런 자리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앙으로 도망만 가도 쉽게 죽지 않는 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뒀는데 죽었다. 그거는 그냥 수일기 공부를 더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둬보고 죽어보고 살려보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전에는 여기서 그냥 붙이는 끝내기를 해버리고 두 칸을 뛰면서 집바둑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 하변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지금 흙이 둔 수 중에 어려운 수가 있나요? 모든 수들이 다 쉽게 운영이 되어 버린다면은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고수랑 둔다 할지라도 고수의 좋은 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수 입장에서도 뭐 한 게 없거든요. 하변을 크게 키워서 흙이 들어오면 그때 공격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다 집이 되어 버리니까 백의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지어주고 바둑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실력이 안 느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세요. 항상 모양이 커졌을 때는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조건이 몇 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죠? 주위에 나의 강한 돌이 있는가? 자, 두 번째, 벌릴 수 있는 간격이 남아 있는가? 세 번째, 상대편의 약점이 남아 있는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돼요. 한 2가지만 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들어가는 판단을 하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터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서부터 붙이는 건 좋았는데 여기서 느는 거, 느는 것보다 위쪽으로 늘고 단수 쳐서 먹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의 상황이 여기인데요. 단수 치고 이걸 먹는 거는 10의 강함에서 20으로 올라갔다면 100은 0의 약함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흑이 둔 가치보다 백이 둔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단수로 먹는 게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변에 들어감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기기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때 첫 번째 이 장면이었죠. 조건을 충족하는 이 자리 지킨다면 벌릴 자리가 남아있다고 했죠.
벌리는 자리 없애면 중앙으로 도망갔을 때 강한 돌과 만나죠. 그 다음에 약점 남아있죠. 여길 막혔어도 하변에서 강한 돌이 왼쪽에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시고, 끊는다면 벌리는 자리가 남아있죠. 그리고 협공으로 공격한다면 중앙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공격하다가 뒤로 넘어가면은 타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건 너무 지어줬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